호르몬의 변화에 따라서 아이들의 행동이 드러나는 것, 그리고 뇌의 발달에 따라서 어떤 미숙한 행동들이 드러나는지, 아이들이 결코 부모님을 힘들게 하려고 일부러 그러는 게 아니고 성장 발달하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미숙함이니까요. 이런 부분들을 이해하시고 아이가 성장하는 과정에서 이런 실수들이 나오는구나 라고 이해를 하시고, 사춘기 아이들 이 녀석들 도대체 뭔데 이렇게 사람을 힘들게 하는 걸까요? 나도 부모고 나도 그 시기를 다 지나온 것 같긴 한데 그렇게 나는 부모님 힘들게 했던 것 같진 않은데 이 녀석들은 도대체 왜 이런지 정말 궁금할 때가 많습니다. 오늘은 사춘기 자존감 수업이라는 책을 참고해서 사춘기 도대체 무엇이길래, 어떤 특징이 있길래 이렇게 부모를 힘들게 하는 건지 알아보도록 할게요. 사춘기라는 뜻을 사전에서 찾아보면 인간 발달의 한 시기로 신체적으로 2차 성징이 나타나고 정신적으로는 자아의식이 성장하면서 심신, 양면이 성숙하는 시기라고 되어 있습니다. 사전적인 의미에서 찾아보면 두 가지 특징이 나타난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신체적으로 2차 성징이 나타난다. 정신적으로 성숙해가는 과정에서 뭔가 달라지는 것이 있다는 건데요. 이 두 가지 측면에서 사춘기 어떤 점이 달라지는지 살펴볼게요. 사춘기에 아이들 호르몬 변화가 굉장히 크게 나타납니다. 엄마들의 갱년기도 호르몬 변화 때문에 많이 힘들어 하시는데 아이들도 이 시기에 굉장히 많은 호르몬의 변화가 일어나면서 2차 성징도 나타나고요. 몸도 마음도 달라지게 되죠. 당연히 겉으로 보이는 몸의 성장, 성숙도 있겠지만 이 호르몬의 변화는 아이들의 심리, 성격도 많이 달라지게 합니다. 특히 남자아이들 같은 경우는요, 테스토스테론이 현격하게 증가를 하면서 아이들한테서 남자아이들만의 특징이 드러나게 되는데요. 테스토스테론은 서열이나 위계에 민감해지게 하는 호르몬입니다. 그래서 강자가 되고자 하는 욕구가 분출하죠. 남자아이들은 그래서 강력하게 대들거나 반항하거나 하는 일이 굉장히 잦아집니다. 욕을 하거나 반항하거나 욱하거나. 남자애들이 정말 순했던 아이들인데 왜 이렇게 갑자기 부모한테 이런 공격적인 태도로 나오느냐 살펴보면 이 호르몬이 갑자기 증가하기 때문에 이런 행동들이 나오게 되는 거고요. 이런 행동들을 할수록 남자아이들 자신이 스스로 나는 강하다라고 느끼게 돼요. 그래서 이런 것들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지 않고 오히려 반에서 친구들 사이에서도 더 강한 자가 대접받고 더 강해지려고 노력하고 더 센 사람이 되고자 노력하는 일들이 다양하게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사춘기 아이들이 물론 욕설을 하거나 부모한테 그렇게 대드는 게 잘하는 일은 아니지만 당연히 이 호르몬의 변화 때문에 아이들이 겪을 수밖에 없는 과정이라는 것을 이해하셔야 돼요. 여학생들은 어떨까요? 여학생들은 에스트로겐이라는 호르몬의 영향을 크게 받습니다. 그래서 남자아이들이 테스토스테론의 편도체의 자극을 받아서 공격 행동이 생겨나는 거에 반해 여자아이들은 에스트로겐의 영향을 받아서 해마의 변화가 생깁니다. 즉 충동적이고 욱하고 공격적으로 변하는 남학생들에 비해서요, 여자아이들은 꼬치꼬치 따지는 성격이 생기게 돼요. 비꼬거나 비아냥거리는 말투가 이 호르몬 때문에 생기기 시작합니다. 눈을 똑바로 뜨고 그게 뭐가 하면서 대들기도 하고요. 부모님하고 맞서게 되는데 이거는 남자아이들이 공격성을 갖고 대드는 것과는 전혀 다른 방식의 다툼이 되는 거죠.
그래서 딸아이가 눈을 똑바로 뜨고 아빠 그게 뭔데? 아빠가 왜 그렇게 하는데? 라면서 꼬치꼬치 따지고 혹은 비아냥거리기 시작한다면 이 아이가 사춘기 호르몬의 영향 때문에 이러는구나 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 여유가 필요합니다. 보통 부모님들은 사춘기 좀 쉽게 넘어갔으면 좋겠어. 공부하기만도 바쁜데 사춘기 겪느라고 시간을 너무 많이 뺏기고 에너지를 너무 소진해서 아이들하고 너무 부딪히는 게 힘들다라고 이야기를 하실 텐데요. 아이들은 사춘기를 당연히 겪어야 합니다. 사춘기를 안 겪는 것이 오히려 문제가 돼요. 이 사춘기라는 과정을 통해서 이런 행동들을 겪어 나가면서 아이들이 도대체 바른 행동이란 무엇인가? 혹은 도대체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 의견을 절충하는 과정이라는 것은 무엇인가라는 것을 배워가는 과정이 되기 때문에요. 그냥 훌쩍 지나친다고 해서 끝나는 게 아닙니다. 반드시 사춘기는 겪어야 되는 과정이고요. 이 사춘기라는 과정을 찰흙같이 말랑말랑한 과정이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 시기에 아이들의 뇌가 아주 찰흙처럼 말랑말랑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만져주느냐에 따라서 그 모양을 자리를 잡게 돼요. 그래서 나도 모르겠다. 그냥 될 대로 되라. 저거 내가 어떻게 할 수가 없어. 이렇게 포기를 하시면 아이가 찌그러진 상태로 조금 모양이 안 잡힌 상태로 어른으로 성장하게 돼요. 그래서 시간이 지난다고 자연스럽게 그 행동이 바뀌거나 다시 자리 잡히지 않거든요. 그래서 사춘기가 제가 중요하다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냥 지나쳐서 알아서 잘 크겠지. 언젠가 이 시기가 지나가면 원래 내 아이 따뜻한 모습, 훈훈한 모습으로 돌아오겠지라고 생각하시면 굉장히 곤란해집니다. 이때 행동들을 잘 잡아주시고 이때 특성들을 잘 받아들여서 아이들을 도닥도닥 해주셔야 제대로 된 어른으로 성장할 수 있으니까요. 사춘기 변화는 당연한 것이고 어떻게든 잘 잡아줘야 된다라는 사실을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네요. 자, 이렇게 신체적인 변화, 호르몬의 변화를 따라서 아이의 특성이 나타난다면 감정적으로, 정서적으로는 또 어떤 변화가 나타날까요? 아이들은 사춘기 때 전전두피질이라는 곳이 리모델링이 되면서 굉장히 많은 혼란을 겪게 됩니다. 전전두엽이 제대로 된 성숙을 거치기 위해서 과도기에 있기 때문에요. 굉장히 많은 실수와 혼란을 겪게 돼요. 그래서 나타나는 특징들이 있는데요. 더 엉터리로 일 처리를 하는 경우가 생깁니다. 그래서 가끔 이야기 들어보면 정말 말도 안 되는 엉뚱한 실수를 했다거나 엉뚱한 일을 벌여놓고도 크게 라고 하는 친구들이 있는데요. 이게 억지로 일부러 엄마를 약올리게 하려고 열받게 하려고 하는 행동이 아니라 이때 발달 단계에서 이 부분이 약간 주춤하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이라고 이해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아이가 갑자기 엄마가 청소 좀 해놔 그랬더니 그 부분만 딱 청소를 했다거나 빨래 좀 해놔 그랬더니 세탁기에 빨래가 하나도 안 들어있는데 그냥 세탁기만 돌렸다던가 이런 행동들이 나타나요. 그러면 엄마가 이게 뭐야? 얘가 생각이 없는 건가 도대체? 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 이게 발달 단계 상에 나타날 수 있는 특징이라는 것을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체계적으로 판단하거나 논리적으로 생각을 정리하는 부분이 약간 주춤한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의 실수가 나타났을 때 이게 사춘기의 특징으로 이러는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조금 덜 다그칠 수 있겠죠. 두 번째 특징은요. 아이 방을 가보면 느끼실 수 있을 거예요. 방이 엉망진창으로 정리되지 않은 상태로 있으면 와 지금 이게 뭐야 돼지우리야 뭐야 하면서 화가 나실 때가 있을 텐데요. 이 방의 상태를 아이의 뇌의 상태라고 이해하시면 이해가 쉽습니다. 아이 뇌가 그렇게 지금 막 발전을 하는 상태인데 어지럽게 체계적이지 않은 상태로 난잡하게 발전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가 뭔가를 정리정돈하고 딱딱딱 끌어내기가 쉽지 않습니다. 이런 특징을 조금 이해하시면 아이한테 무작정 화를 내시기 전에
사춘기구나 라고 조금 더 이해하시기 쉬울 거예요. 뭐 치운다고 치우는데 다 치웠어 엄마 다 했어 라고 하는데 뭐 치우기 전이나 치운 후나 별 차이가 없어요. 아이가 그만큼 혼란을 겪고 있는 시기란 뜻이죠. 또 감정을 조절하거나 충동성을 억제하는 것에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욱하거나 자신의 감정을 억누르거나 하는데 굉장히 어려워요. 그래서 이 시기에 그렇게 안 좋은 뉴스들이 많이 들려오기도 하는 거고요. 그래서 이때 감정을 잘 읽어주시는 게 반드시 필요하겠죠. 이성적인 사고와 판단, 이것이 어려운 상태이기 때문에 그 부분들이 아이들이 많이 취약해져 있습니다. 막 닥치는 대로 감정을 내뱉거나 그다음 폭력적인 상황을 봐도 그것을 뭐 자제한다거나 이런 게 아니라 그런 것을 따라하거나 그런 것을 별 문제가 있다고 느끼지 못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학교폭력이 이럴 때 굉장히 많이 발생을 하는 거죠. 친구들이 어떻게 행동하느냐에 따라서 거기서 튀고 싶어 하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아이들이 하는 대로 그냥 조용히 따라 하다 보면 그런 폭력적인 상황이나 그런 것에 자꾸 휘말리게 될 가능성이 있는데요. 이것 또한 조금 그런 능력이 지체되는 사춘기의 특성이라고 보면 됩니다. 이때 그리고 기가 막힌 게 아이들이 표정을 전혀 읽지를 못하죠. 그래서 엄마의 표정 그대로만 읽어내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안에 심연에서 무슨 변화가 있었는지 무엇을 느껴서 엄마가 도대체 이렇게 힘들어하는지에 대해서는 전혀 그것을 읽어내지 못하고요. 그저 엄마의 말투나 표정을 보고 서운해하거나 섭섭해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이것 또한 아이들이 전전두 피질이 발달하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미숙한 과정이니까요. 이 부분도 이해를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왜 자꾸 기분 나쁘게 나 쳐다봐요? 왜 나한테 뭐 불만 있으세요? 나한테 못마땅한 거 있으세요? 이렇게 얘기를 자주 하죠. 그거는 그냥 엄마가 무슨 생각에 빠져서 하고 있는 건데도 자기와 연결지어서 자꾸 생각을 하고 그거를 읽어내는 그 회로가 약간 실수를 자꾸 하는 경우니까요. 제가 왜 또 나한테 저렇게 시비를 걸지? 가만히 있는 사람을 왜 자꾸 건들지? 하면서 화를 내시기 전에 그런 부분이 미숙하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하나하나 다 잡아가는지를 고민을 해보시고 노력을 해보실 필요가 있겠죠. 아이들이 폭구처럼 굴고 갑자기 감정적으로 막 쏟아내고 할 때 똑같이 엄마가 막 화를 내면서 그거를 대처하는 모습을 보여주면 아이가 화가 났을 때 저렇게 똑같이 더 심하게 화를 내면서 부딪히는 거구나 라고 판단하게 돼요. 그리고 그것을 자기의 패턴으로 만들어 버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모님이 이때 감정적으로 미숙하거나 부딪힐 때 어떻게 대처를 해주시냐에 따라서 아이가 그것을 모델링 삼아서요. 이렇게 대처하는 거구나, 이렇게 정리해 가는 거구나 라고 판단을 하니까요. 정말 미치고 팔짝 뛰고 왜 저러지 정말 막 이렇게 하실 때조차도 아이가 외적으로는 성숙해 보이고 다 잘한 것처럼 보이지만 내면에서 잘하고 있는 시기고 배워가고 있는 시기다라는 사실을 절대 잊으시면 안 돼요. 그리고 부모가 할 수 있는 모델링을 계속해서 보여주시는 거죠. 네가 정말 화가 많이 났구나. 너가 많이 속상했구나. 그럴 때 이렇게 하면서 말보다는 부모님이 행동으로 보여주시면 아이가 그게 모델링이 돼요. 부모님이 그만큼 소중한 존재이기 때문에 저렇게 하는 거구나 라고 하면서 하나씩 배워가거든요. 그러면 자기가 행동을 조절하고 자기 행동을 어떤 패턴으로 만들 때 그 행동을 염두에 두고 만드니까요. 아주 어렵지만 부모님이 좋은 모델링을 해주시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오늘은 사춘기 두 가지 특징에 대해서 알아봤어요. 호르몬의 변화에 따라서 아이들의 행동이 드러나는 것, 그리고 뇌의 발달에 따라서 어떤 미숙한 행동들이 드러나는지, 아이들이 결코 부모님을 힘들게 하려고 일부러 그러는 게 아니고 성장 발달하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미숙함이니까요. 이런 부분들을 이해하시고 아이가 성장하는 과정에서 이런 실수들이 나오는구나 라고 이해를 하시고 좀 더 나은 모델링해서
좀 찰흙같이 말랑말랑한 아이들을 예쁜 모양으로 잡아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사춘기 도대체 어떤 특징이 있는지 살펴봤습니다. 중학탐구생활입니다.